산타 할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가 나요. 백화점 1층 산타 의상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빠 찾아주세요.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5년 전 헤어진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른 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유리문을 스쳤어요. 김태연은 백화점 직원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산타복이 몸에 걸쳐져 있었어요. 하얀 가짜 수염을 턱에 붙였죠. 42세 남자의 초라한 얼굴이 그 아래 숨었습니다. 어울리시네요. 옆에서 20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사람이에요. 15년을 다닌 회사였죠. 구조조정으로 잘렸습니다. 42에 다시 시작한 구직 활동은 참담했어요. 이력서 수십 장을 넣었지만 연락이 없었죠. 저축은 바닥났고 월세는 2달째 밀렸습니다. 결국 찾은 게 이 일이었어요. 백화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 알바.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한 달 계약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에요.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옆 산타 포토존. 큰 의자와 선물 상자 장식, 반짝이는 조명. 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 꼬마 숙녀. 태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착한 아이였니?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사탕을 줬어요. 다음 아이가 왔습니다. 또 다음 아이가요. 웃고 안고 사진 찍고 선물 주고 반복이었어요. 오전 내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태연은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였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멈췄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장 잔고 34만 원. 한숨이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태연은 다시 포토존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앞둔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줄을 섰죠. 태연은 계속 웃었습니다. 가짜 미소였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한 아이가 혼자 포토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8, 9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파란 패딩을 입고 있었죠. 태연은 무심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아이의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걷는 습관. 손을 주머니에 넣는 버릇. 그리고 그 얼굴. 태연은 의자를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이가 가까이 왔어요. 태연은 가만히 아이를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자신을 닮았어요. 그리고 죽은 전 아내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지호. 5년 전 헤어진 아들이었어요. 4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태연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안녕.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혼자 왔니? 아니요, 엄마랑 왔어요.
지호가 뒤를 가리켰어요. 멀리 화장품 코너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연의 전 아내였어요. 엄마가 저기 계세요. 그래, 그럼 사진 찍을까? 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무릎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닿는 순간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복숭아 향 나는 샴푸 냄새가 났어요. 저기,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소원 들어주시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착한 아이 소원은 들어주지. 저요. 지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저 소원이 있어요. 뭔데? 아빠를 찾고 싶어요.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를요? 네.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요. 제가 4살 때요. 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하늘나라? 나를 죽은 사람으로?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목소리도 기억 안 나요. 그냥 가끔 꿈에서. 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꿈을 꿔요. 따뜻했어요. 그게 아빠였을 것 같은데.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가 아빠 얘기하면 슬퍼하니까요. 그래서 참아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태연은 지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더 세게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산타 할아버지. 응? 제 소원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빠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야, 아빠가 여기 있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지호야.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아내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아내가 지호에게 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랑 얘기했어요. 그래, 오래 있었네. 사진이나 찍고 가자.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이제 가자. 엄마, 잠깐만요. 지호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산타 할아버지, 제 소원. 꼭 들어주실 거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태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가자. 아내가 지호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근데 엄마. 지호가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왠지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 산타니까 그렇지. 빨리 가자. 새아빠 기다리신다. 새아빠. 그 말이 태연의 귀를 때렸어요. 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호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태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지호가 사라졌어요. 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산타님, 다음 손님이요. 옆에서 직원이 불렀어요. 태연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자기 아들을 봤어요. 5년 만에 안아봤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 아빠가 있었습니다. 산타님? 직원이 다시 불렀어요. 아, 네. 태연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음 아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연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올렸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어요.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호 생각뿐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가 산타복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네. 태연은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연은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지하철역을 지나쳤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눈이 옷에 쌓였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더 차가운 건 가슴이었습니다. 지호야.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는 안 죽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얼어붙었어요. 태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저는 한진건설 인사팀입니다. 2달 전에 지원하셨던 건 기억하시죠? 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당시엔 채용이 보류됐었는데요. 자리가 생겼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연은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 일자리를 얻을 기회였어요. 만약 합격하면 지호에게 떳떳해질 수 있어.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태연은 일어났어요. 눈을 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뛰었습니다. 추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지호를 위해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면접 날이었습니다. 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지호 생각, 면접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유일한 정장을 꺼냈어요. 5년 전 샀던 옷이었습니다. 다리미로 구김을 폈어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호를 위해서라도. 9시 반에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김태연입니다. 12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2층에서 내려 인사팀으로 갔어요. 김태연입니다. 아, 오셨군요.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는 이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태연보다 한참 어렸죠. 나만 나이가 많네. 불안했습니다. 김태연 씨. 이름이 불렸어요.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연이 깊이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가운데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15년 경력이시네요. 그런데 면접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6개월간 공백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습니다. 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는요? 구직 활동을 했고. 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는 백화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일을?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산타요? 네,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태연의 귀에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양육권은요? 전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뭔가 적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2살, 늦은 나이인 건 압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면접관들을 똑바로 봤어요. 제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절실함입니다. 면접관들이 무표정하게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금요일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았습니다. 태연은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했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백화점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건물을 나왔어요. 오후 2시 태연은 산타복을 입고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정장 입은 면접자는 사라졌어요. 이제 다시 산타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호였어요.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안녕, 지호야. 태연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지호가 할머니에게 말하고는 태연에게 달려왔어요. 산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태연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있잖아요. 지호가 속삭였어요.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아빠 꿈이요.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어요. 근데 지호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품이랑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좋았어요.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 응? 저 이상한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저 아세요? 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냥 할아버지 보면. 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요. 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호야, 오래 있으면 안 돼.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가요. 지호가 아쉬운 듯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지호가 뛰어갔습니다. 태연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 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아보는 건가? 설마. 아니었어요. 4살 기억으로 아빠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었죠. 오후 내내 일했어요. 그런데 6시쯤이었습니다. 지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지호야? 왜 또 왔어? 할머니가 쇼핑 더 하신대요. 지호가 태연 옆에 쪼르르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된대요. 혼자 괜찮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산타 할아버지.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네. 혹시 김태연 씨 아니세요?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같은 회사 다녔던 박미선이에요.
아,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 씨, 맞죠? 태연 씨, 미선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세요? 네.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조조정 당하신 거 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지호가 있었어요. 저 지금 근무 중이라. 아, 네. 죄송해요. 미선이 물러났습니다. 힘내세요. 미선이 사라졌어요. 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태연을 올려다 봤어요. 저 아줌마 할아버지 아세요? 응.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산타야. 이상해요. 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줌마가 김태연이라고 했는데 착각하신 거야. 태연이 얼른 말했어요.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 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눈빛으로 태연을 봤어요. 7시가 됐어요. 할머니가 지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야 해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봐요. 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태연도 흔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오늘 아는 사람 왔던데요? 네. 힘드시겠어요. 이런 모습 들키면.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백화점을 나서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 한진건설입니다. 면접 봤던 회사였어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면접 결과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쉽지만 이번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로 결정됐습니다.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좋은 기회 있으시길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떨어졌다. 또 떨어졌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추어요. 지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쓸모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과 섞여 차가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연 씨? 나 준혁이야. 대학 동기 목소리였어요. 준혁아. 야,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길에.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주소 보낼게. 아니야, 괜찮아. 닥치고 와.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 준혁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 주소가 왔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있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앉아. 뭐 좀 먹어. 테이블에 삼겹살과 소주가 놓여 있었어요. 먹어. 태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먹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야, 울지 마. 먹기나 해. 준혁이 등을 두드렸어요. 태연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닥쳐. 우린 20년 친군데. 준혁이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면접 떨어졌어. 오늘? 응. 방금 연락 왔어. 준혁이 혀를 찼습니다. 개자식들. 경력자를 왜 안 뽑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 40이가 많아? 개소리. 준혁이 맥주를 들이켰어요. 그나저나 너 진짜 백화점에서 산타 한다며? 응. 미쳤냐? 15년 경력자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태연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월세 2달째 밀렸어. 이번 달도 못 낼 것 같아. 준혁이 한참을 태연을 봤어요. 아, 응? 우리 회사 와.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회사 총무팀에 자리 하나 있어.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월급은 내가 받던 것보다 적을 거야. 하지만 정규직이야. 4대 보험 다 되고. 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진심이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내일 이력서 보내. 내가 팀장한테 얘기해놨어. 준혁아.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진짜. 됐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산타 알바 당장 그만둬.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42살 남자가 그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자존심이 있어야지.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산타를 그만두면 지호를 못 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생각 좀 해볼게. 뭘 생각해? 당연한 거잖아. 준혁이 답답해했어요. 야, 설마 그것 때문에 안 그만두는 거야? 뭐? 아들. 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본다며. 맞지? 준혁이 태연을 똑바로 봤어요. 전화로 얘기했잖아. 우연히 만났다고. 그래서 산타 일 계속하는 거지? 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었어요. 미친놈아.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몰래 보는 게 뭐가 좋다고. 지호 엄마한테 연락해. 떳떳하게 면접권 요구해. 안 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호는 내가 죽은 줄 알아. 뭐? 전 아내가 그렇게 말했대.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 준혁이 욕을 뱉었어요. 그 미친년이. 이해는 해. 재혼했으니까. 이해는 무슨 개뿔.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법적으로 내가 아빠야. 면접권이 있다고. 변호사 선임해. 내가 돈 빌려줄게. 안 돼. 태연이 손살에 쳤어요. 지호만 혼란스러워. 지금도 혼란스럽잖아. 준혁이 소리쳤어요. 4살 아이가 아빠 죽었다고 믿고 자라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가 뭐야?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야, 김태연. 정신 차려. 넌 지금 아빠 자격도 없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월세야. 그 꼴로 지호 앞에 나타나면 어떡하게?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 회사 와. 준혁이 진정하며 말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 잡고 돈 모으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면접권 찾아. 그게 순서야. 지호는 산타 알바 끝나면 어차피 못 봐.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끝이잖아. 그럼 또 못 보는 거야.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제대로 준비해. 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혁 말이 맞았어요. 산타 일은 12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 후엔 또 지호를 잃는 거였죠. 알았어.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력서 보낼게. 잘 생각했어.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태연은 준혁 집에서 잤어요. 침대가 아닌 소파였지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태연은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산타복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지호에게 어떻게 말하지? 내일부터 안 온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4시가 지났어요. 5시,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태연은 불안했어요. 마지막 날인데 못 보고 끝나는 건가? 6시가 됐어요. 퇴근 30분 전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지호야. 태연이 반가워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지호가 숨을 헐떡였어요. 학원이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 왔으니까. 태연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지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뭔데? 사실은요. 지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새아빠랑 여기 온대요. 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래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서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됐다고. 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그래야 한대요. 왜냐면 지호가 울먹였어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하늘나라 아빠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그걸 봤대요. 그래서 화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한대요. 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지호가 태연을 꼭 안았어요. 전 싫어요, 할아버지. 하늘나라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진짜 아빠가 속상하실 것 같아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염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지호가 울며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호를 안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아빠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지호야.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뭐? 그때였습니다. 지호야.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지호의 새 아빠였습니다. 엄마. 지호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왜 또 여기 있어?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야지. 죄송해요. 지호가 작아졌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가자. 새 아빠가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되지. 내일은 우리 셋이 같이 오는 거야. 기억하지? 네. 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내가 태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어요. 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지호가 뒤돌아봤어요. 눈물 가득한 눈으로 태연을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졌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태연은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산타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달려왔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내일 지호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봐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늘이 산타일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탈의실로 가서 산타복을 벗었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태연은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태연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지호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쓸모없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야, 이력서 받았어. 내일 오전에 우리 회사 와. 사장님한테 인사하면 돼.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내일 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기쁘지 않았어요. 지호를 잃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지호를 보는 날이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연은 눈을 떴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준혁 회사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야 했어요. 산타복은 반납했지만 오늘 지호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봐야 했습니다. 씻고 나와 옷을 입었어요. 평상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42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죠. 직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이쪽으로 못 들어오세요. 경비가 막았어요. 저 어제까지 여기서 일했습니다. 산타 알바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오늘은 물건을 두고 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층만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세요. 1층 로비로 갔어요. 산타 포토존이 보였습니다. 이미 다른 산타가 앉아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태연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커피숍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시, 11시. 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점심시간이었죠. 태연은 샌드위치를 하나 시켰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2시.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태연은 불안했습니다. 안 오는 건가? 어제 거짓말이었나? 3시가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세 사람이 내려왔어요. 여자, 남자, 그리고 작은 아이. 지호였습니다. 태연은 몸을 숨겼어요. 커피숍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지호 가족이 산타 포토존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산타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족 사진 찍으실 건가요? 네, 3명이요. 새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앉으세요. 산타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새 아빠가 먼저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 옆에 앉았어요. 지호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새 아빠의 무릎에요. 태연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 다들 웃으세요. 산타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네. 새 아빠가 지호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무겁네. 아들이라는 말이 태연의 귀를 때렸습니다. 지호야, 아빠한테 뽀뽀해봐. 새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했던 약속 기억하지? 지호의 몸이 굳었어요. 천천히 새아빠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찰칵.
사진이 또 찍혔어요. 완벽해요. 산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시네요. 태연은 커피잔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흔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새 아빠가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그래요. 지호야,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물었어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지호야, 왜 그래? 새 아빠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배 안 고파? 고파요. 그럼 가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갔어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갔어요.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3층 식당가로 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세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복도에 숨어서 봤어요. 메뉴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아빠가 웃으며 뭔가 말했어요. 엄마도 웃었습니다. 지호만 웃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스테이크였습니다. 맛있겠다. 지호야, 먹어봐. 새 아빠가 지호 접시에 고기를 잘라줬어요. 아빠가 잘라줄게. 지호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우리 아들 잘 먹네. 새 아빠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 쑥쑥 커야지. 엄마도 웃으며 지호를 봤어요. 지호야, 행복하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어.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응? 저기. 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산타 할아버지. 왜?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호가 얼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호야. 새 아빠가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예전 일은 잊어야 해. 아빠가 여기 있잖아. 네. 지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태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뛰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 지하 1층,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멈췄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이 나왔어요. 지호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야, 어디야? 회사 와야지. 지금 간다. 목소리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빨리 와. 사장님 기다리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연은 일어났어요. 얼굴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의 뜨거움은 식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준혁 회사로 향했어요. 40분쯤 걸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렸어요. 준혁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 늦었잖아. 미안. 괜찮아. 이쪽으로 와. 사장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친구 김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연이 깊이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사장이 이력서를 봤어요. 경력이 좋으시네요. 15년이면 베테랑인데. 감사합니다.
준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가족 같아요.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태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해. 이제 새 출발이야. 고마워, 진짜.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준혁이 웃었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울었네. 백화점 갔다 왔어. 미친놈. 왜? 지호 보러.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봤어? 응. 그래서?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 준혁이 태연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그만해. 지호는 새 가족이 있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알아. 알면서 왜 그래? 그냥. 태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냥 너무 아파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약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지호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너를 지켜볼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태연은 걸었습니다. 혼자서요. 앞으로 나아가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백화점 3층 식당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호 옆에요. 3주가 흘렀어요. 태연은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총무팀 대리였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정규직이었죠. 밀린 월세를 갚았어요. 생활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지호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는 재미있을까? 새 아빠에게 익숙해졌을까?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이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한잔하자. 미안, 오늘은. 야, 3주 동안 매일 집에만 있잖아. 나와. 삼겹살 내가 쏜다. 준혁이 우겼어요. 결국 태연은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준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앉아. 주문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어요. 먹어. 준혁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줬어요. 태연은 받아 먹었습니다. 어때, 회사 생활? 괜찮아. 사람들은 좋아? 응, 다들 잘해줘. 그럼 됐다. 준혁이 소주를 따랐어요.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야, 그나저나.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뭐? 죽은 사람 같아.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호 생각하는 거 알아?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야, 김태연.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 이러다가 우울증 걸려. 진심으로 걱정된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살도 빠졌고 매일 멍 때리고. 태연은 소주잔을 들었어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준혁아. 응? 내가 지호 아빠야.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한테 난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난 살아있어. 매일 숨쉬고 밥 먹고 일해.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알아?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빠야. 태연이 가슴을 쳤어요. 아빠라고. 그런데 아들 옆에 있을 수가 없어. 안아줄 수도 없어.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게 말이 돼? 준혁이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니까. 변호사 선임해. 면접권 찾아. 안 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호만 힘들어져. 엄마랑 새 아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럼 어쩔 거야? 준혁이 답답해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편지는 어때? 뭐? 지호한테 편지 써. 지금 당장은 못 만나도 너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 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편지를. 응, 아빠가 살아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호가 커서 진실을 알았을 때 그 편지가 있으면 위로가 될 거야. 아빠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항상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태연은 생각했어요. 준혁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못 만나도 언젠가는요. 그런데 편지를 어떻게 전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준혁이 말했어요. 일단 쓰는 게 중요해. 지호가 20살이 되면 그때 직접 전해도 되잖아.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써볼게. 잘 생각했어.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지호에게 첫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지호야, 아빠야. 이 편지를 읽을 때 넌 몇 살이 됐을까? 아마 많이 컸겠지. 아빠는 내가 4살 때 헤어졌어. 그때 넌 정말 작았어. 아빠 손바닥만 했지. 지호야, 아빠는 죽지 않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살아있어. 매일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떠올려. 잘 자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재미있는지 궁금하지만 알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파. 지호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아니, 하늘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아빠는 그날을 기다릴게. 사랑해, 지호야.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로 글씨가 번졌어요. 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지호에게 전할 날을 위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문을 열었어요.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연님 맞으시죠? 네. 등기 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태연은 사인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뜯어봤어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 통지서.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 아내가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새 아빠에게 지호의 양육권을 완전히 넘기겠다고요.
그리고 태연의 친권을 박탈하겠다고요. 이유는 양육 능력 부재 및 장기간 연락 두절. 뭐야 이게. 태연이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2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태연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호를 완전히 빼앗아 가려는 거야. 법적으로도 아빠가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가 왔어. 전 아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 친권 박탈 신청했어. 뭐? 준혁이 소리쳤어요. 그 미친년이. 어떡하지?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돈이. 야, 이게 돈 문제야? 준혁이 화를 냈어요. 내 아들이야, 아들. 법적으로도 빼앗기면 진짜 끝이야. 알아. 태연이 머리를 감쌌어요. 알아, 그런데. 그런데가 뭐야? 준혁이 소리쳤어요. 당장 월요일에 변호사 찾아가. 내가 같이 갈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려줄게. 준혁아. 됐고, 일단 진정해. 우리 내일 만나서 대책 세우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연은 통지서를 다시 봤습니다. 친권 박탈.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까지 뺏기면 안 돼. 태연은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호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펼쳐서 읽었어요.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 문장을 보며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싸워야겠어.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호를 지킬 거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빠로서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태연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준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 빌딩 8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하신 김태연님 맞으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10분쯤 지나 변호사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김태연입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통지서 가져오셨죠? 네. 태연이 서류를 건넸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네요. 어떤가요? 상대방이 친권 박탈을 신청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2년간 양육비 미지급. 둘째, 장기간 연락 두절. 셋째, 양육 능력 부재. 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끊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지금 지호군은 안정적인 가정에 있어요. 엄마와 새 아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반면 김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실직 상태였고 현재도 월급이 많지 않으시죠? 네. 태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를 지금 상태로 두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질 가능성이 큰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0% 정도는 상대방이 이길 거예요.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30%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건 이겁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었어요. 첫째, 김태연 씨가 아빠라는 사실.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법적 아버지예요. 둘째, 연락 두절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것.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셋째, 현재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것. 정규직이시죠? 네. 좋아요. 이걸로 양육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가 태연을 똑바로 봤어요. 김태연 씨의 진심이에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법원에 전해져야 해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지호를 너무 사랑합니다. 매일 밤 지호 생각을 해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백화점에서 산타 알바를 한 것도 지호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지호가 절 몰라봤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태연이 흐느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게. 변호사의 눈도 붉어졌어요. 알아요. 그 마음 법원에 전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태연이 물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태연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연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호 엄마의 남편이에요. 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호의 새 아빠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지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잠깐 저는 꼭 오셔야 합니다. 안 오시면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지호한테 안 좋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연은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섰어요. 지호한테 안 좋을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태연은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야, 지호 새 아빠가 나보고 만나자는데. 뭐? 왜? 모르겠어. 지호에 관한 얘기래. 절대 혼자 가지 마.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야, 김태연. 나 혼자 갈 수 있어. 태연이 말했어요. 지호 아빠는 나야. 내가 해결할게. 다음 날 저녁 7시였어요. 태연은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다가가 앉았어요. 왔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법원 신청 취하하세요.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친권 박탈 신청에 반대하지 마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지호를 위해서입니다. 민수가 끊었어요. 지호는 지금 안정적이에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행복합니다. 태연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런데 김태연 씨가 나타나면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호가 혼란스러워져요. 죽었다고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다고? 그게 얼마나 충격일지 아세요? 그건 지호는 이제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민수가 강조했어요. 저를요. 김태연 씨가 아니라. 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민수가 비웃었어요. DNA가 중요해요? 피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누가 키웠냐는 겁니다. 누가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했어요. 김태연 씨가 아니라. 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호를 사랑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진심으로요. 제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어요. 대학까지 보낼 거예요. 김태연 씨, 당신이 해줄 수 있어요? 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당신 월급이 얼마죠? 300? 350? 제가 버는 건 그것의 3배예요. 지호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어요. 교육도 경험도 모든 걸요. 민수가 명함을 꺼내 밀었어요. 저는 외국계 기업 이사입니다. 지호를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있어요. 당신은요? 태연은 명함을 보지 않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전부죠?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랑이요? 피요? 그런 게 밥 먹여줍니까? 그런 게 아이를 키웁니까? 태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법원 신청 취하하세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지호를 위한 겁니다. 안 그러면 민수가 태연을 내려다봤어요. 법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인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지호 앞에서도요. 그렇게 되면 지호가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태연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지호를 위한 겁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지호를 위해서 자신이 사라져야 할까요? 태연은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어요. 지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태연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지호를 위한 겁니다. 새벽 3시였어요. 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호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진 한 장. 지호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연이 지호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지호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행복하려면 아빠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3시예요. 누굴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여보세요? 야자? 아니, 못 자고 있어. 나도. 걱정돼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무슨 얘기 들었어? 태연은 민수와의 대화를 말해줬습니다. 다 듣고 난 준혁이 욕을 뱉었어요. 그 개자식이. 협박이잖아, 그게. 응.
야, 김태연.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새끼 말에 흔들리지 마. 하지만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지호를 위해서는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미쳤어? 준혁이 소리쳤어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알아, 하지만 태연이 울먹였어요. 난 지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돈도 없고 좋은 환경도 못 줘. 민수가 해줄 수 있는 걸 난 못해. 그게 다가 아니잖아. 준혁이 답답해했어요. 넌 지호 아빠야. DNA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준혁이 끊었어요. 야, 김태연. 정신 차려. 지호가 나중에 크면 진실을 알게 돼. 아빠가 살아있었다는 걸. 그때 지호가 뭐라고 하겠어? 왜 안 찾아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지호를 위해서 사라졌다고? 준혁이 비웃었어요. 그건 핑계야. 도망치는 거지. 준혁아. 야, 나도 힘들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게.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싸울 건지 포기할 건지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어. 침묵이 흘렀어요. 생각해봐.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해.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4살 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연도 웃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호야. 태연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가 비겁한 것 같니? 아빠가 도망치는 것 같니?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호라면 뭐라고 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연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싸울까? 포기할까? 지호를 위해서는 뭐가 맞을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먹으려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총무팀 김 과장이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태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네.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데. 김 과장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혼했거든요. 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하셨어요? 네, 10년 전에.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양육권은 전 아내가 가져갔죠. 그래서요?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어요. 김 과장이 밥을 씹으며 말했어요. 전 아내가 재혼했거든요. 새 아빠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사라지는 게 딸을 위한 거라고. 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 과장이 태연을 봤어요. 5년 후에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15살 때였죠. 뭐라고 했는데요? 왜 안 찾아왔냐고 물었어요. 김 과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대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김 과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멍청했다는 걸.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도망친 거였어요. 힘든 상황에서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연 씨,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5년을 잃었어요. 딸의 소중한 5년을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선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김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싸우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호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제출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싸울게. 너를 지킬게. 포기하지 않을게. 퇴근 시간이 됐어요. 태연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았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내린 곳은 주택가였습니다. 태연은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2층 빌라였어요. 현관에 박민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집이었어요. 태연은 담 너머로 2층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안에 지호가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요. 지호가 연필을 돌리며 뭔가 생각하는 모습, 공책에 무언가 쓰는 모습, 모두 새로웠습니다. 많이 컸구나. 태연이 생각했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창문 쪽을 봤어요. 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전봇대 뒤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봤어요. 지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슬퍼 보였습니다. 지호가 창문을 닫았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호야. 작게 불렀습니다. 아빠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지호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아빠야. 오늘 너를 봤어. 집 앞에서, 창문 너머로. 많이 컸더구나. 이제 공부도 혼자 하고,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구나. 미안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위해 싸우기로 했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 법도 돈도 아무것도. 지호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곧 갈게. 떳떳하게. 사랑해, 지호야. 아빠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첫 번째 편지 옆에요. 언젠가 지호에게 전할 날을 위해서요. 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태연은 준비됐어요. 아빠로서의 마지막 싸움을요. 3주가 지났어요.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 밸런타인데이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랑의 날에 아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날 아침 태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2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박선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심만 전하면 됩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태연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수도요. 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5-가담-1247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어요. 먼저 원고 측, 즉 전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김태연은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원고 박지연 씨와 현재 배우자 박민수 씨는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민수의 재산 증명, 지호의 생활 기록 등등 모두 유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박선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연락을 원했으나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은 실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육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연의 재직 증명서가 제출됐어요. 판사님,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월급은 350만 원입니다. 반면 현재 양육자인 박민수 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선영 변호사가 태연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을 전하라는 신호였어요.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없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이 비웃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호의 아빠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판사가 태연을 똑바로 봤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지호를 사랑합니다.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밤 지호를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서 산타 알바를 했습니다. 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5년 만에요. 원고 측이 웅성거렸어요. 지호는 저를 몰라봤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판사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지호가 혼란스러울까 봐요. 지호가 힘들까 봐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로요. 하루에 한 번 안아주는 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님, 태연이 판사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부족한 아빠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를 한 번도요. 그게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입니다. 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지호와 찍은 사진이요. 이게 유일하게 가진 겁니다. 5년 전 사진이에요.
매일 밤 이 사진을 봅니다. 지호야, 잘 자고 있니? 밥은 잘 먹니? 아빠가 보고 싶니? 그렇게 물으면서요. 태연이 앉았어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원고 측 추가 의견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판사가 전 아내를 봤습니다. 원고 박지연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판사님. 왜 피고에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까? 전 아내가 당황했어요. 그건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정이요? 판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안정입니까? 아이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친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휴정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심리가 끝났어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감동적이던데요. 민수가 비꼬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현실입니다. 판사도 그걸 알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민수가 지나갔어요. 전 아내도 태연을 쳐다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박선영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이긴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감동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질문이 그 증거입니다. 2주 후면 알겠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2주 후에 선고래. 그래, 수고했어. 준혁이 안아줬습니다. 잘할 거야. 고마워. 두 사람은 걸었어요. 말없이요. 2주. 긴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태연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2주가 흘렀어요. 선고일이었습니다. 태연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사가 말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환경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이에게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이를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태연은 숨을 죽였어요. 따라서 본법원은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태연이 친권은 유지합니다. 다만 양육권은 현재대로 원고 박지연이 가집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고 김태연에게 월 2회 면접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이 지호에게 생부에 대한 진실을 고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원고 측이 술렁였어요. 판사님,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건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고 측의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어요. 법정이 끝났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면접권, 월 2회, 지호를 만날 수 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선영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겼어요. 정말. 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지호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 명령입니다. 한 달에 2번 지호를 만날 수 있어요. 태연은 무너졌어요. 울었습니다. 5년 만의 승리였어요. 2주 후 첫 면접 날이었어요. 장소는 법원이 지정한 가족상담센터였습니다. 태연은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호를 만나 진짜 아빠로서 문이 열렸어요.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김태연 씨죠? 네. 들어오세요. 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에 지호가 앉아 있었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연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앉았어요. 지호 앞에요. 안녕, 지호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호는 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 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맞죠? 목소리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왜 여기 있어요? 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난대요. 지호야. 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야. 네. 나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는 내 아빠야. 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아니야. 태연이 지호를 꼭 안았어요.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었어. 내 곁에. 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태연을 밀어냈습니다. 거짓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지호야. 태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지호와 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가 4살 때야. 아빠랑 함께 찍은 거야. 지호가 사진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호가 사진 속 태연을 가리켰어요. 나야. 내 아빠야.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왜 안 왔어요? 왜 저를 혼자 뒀어요? 미안해. 태연이 지호를 다시 안았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호가 태연 품에서 울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생각했어. 꿈에서 봤어요. 지호가 흐느꼈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꿈. 그게 아빠였어요? 응, 그게 아빠였어. 2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상담사가 나갔어요.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호야. 네. 아빠가 약속할게. 태연이 지호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떠나지 않을게. 한 달에 2번.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언젠가. 태연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는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호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태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지호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엄지를 부딪혔어요.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지호의 아빠가요. 에필로그 1년 후 태연은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죠. 지호와는 한 달에 2번 만났어요. 때로는 놀이공원에, 때로는 영화관에.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태연은 백화점 1층에 서 있었어요. 산타복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아빠, 지호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기다렸어? 응.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지호가 뭐 하고 싶은데? 저기요. 지호가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산타 포토존이었습니다.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아빠랑요. 태연이 웃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산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진 찍으실 건가요? 네. 지호가 대답했어요. 아빠랑 같이요. 그래. 아버지랑 함께? 정말 보기 좋은 부자네요. 산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태연과 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받아 나왔습니다. 아빠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네. 태연이 사진을 봤어요. 행복한 부자였습니다. 아빠, 응? 저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지호가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아빠를 찾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지호가 웃었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태연은 지호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이루어졌네.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줬나 봐.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였잖아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가 산타였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아빠의 사랑으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엄마의 드라마였습니다.